2차 방정식을 풀 건데 1차 방정식이 왜 다시 중학교 때 했던 걸 왜 다시 하냐면 이제 우리가 수를 확장했기 때문에 이제 차수만큼 근이 항상 존재해요. 항상. 그 중에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랑 방정식을 푸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 우리가 AX는 B라는 방정식을 풀래요. 그러면 여기에 1차라는 말이 있죠.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인 거니까 여기 안에 안 써있지만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A는 0이 아니라는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눠서 푸는 거죠. 양변에 A를 나눠가지고 A분의 B 이렇게 근을 구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그냥 방정식 AX는 B 이 방정식을 풀래요.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저거의 근을 구해보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는 차수에 대한 정보가 아무 말도 없죠. 그럼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양변 A로 못 나눠요. 0이 못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계산해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류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류하는 거를 고등학교 때는 익숙해져야 돼요. 딱 보고 나서 아, 이거 분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럼 첫 번째 A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A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요. 그럼 A가 0이 아니면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으니까 X는 A분의 B가 해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0이면 내가 얘를 A를 못 나누죠. 대신에 내가 얘를 대입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럼 0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이거에 이제 근을 구하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케이스가 또 나뉘어요. 이 B라는 수가 0일 수도 있고요. 얘가 0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0이 되는 거고요. 0x는 0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얘가 B가 0이 아니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될까요? x에 1 넣어도 성립하니? 2 넣어도 성립하나요? 100을 넣어도 성립하죠.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네요. 지금 좌변은 어떤 수를 넣어도 0이고요. 우변은 0이 아니래요. 이것을 만족하는 근이 있니? 얘는 해 없음이 되겠네요. 해 없음. 해 없음. 그래서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아, A가 0이 아닐 때는 A분의 B고요. A가 0일 때는 두 가지가 있죠. B도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0이 아닐 수가 있고 둘 다 0이면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고요. 얘가 0이 아니면 해 없음 이렇게 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이제 1차 방정식을 푼다는 이 의미 자체에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미지수가 있으면 분류해야 돼요.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1차 방정식 풀라고 하면. 그럼 이거 관련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관련된 문제. 그래서 AX는 B라는 방정식 풀기 위해서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럼 다음 X에 관한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네요.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좌변은 미지수, 우변은 상수 이렇게 나눠야겠죠. 일단은 처음에 나눠보면 1번에 일단은 얘가 AX-A는 X 플러스인 거고 지금 좌변은 X 얘는 A로, X로 묶으면 A-1에 X는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양변을 A-1로 나누고 싶은데 지금 어디에도 차수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방정식을 풀라고 했어요. 아, 그럼 나는 케이스 분류해야 돼요. 첫 번째 이 A-1이 0이 아닐 수도 있고요.
a-1이 0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0이 아니면 양변을 a-1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얘가 0이라는 건 일단 대입할 수 있는 거죠. a에다 1. 그럼 0, x는 여기다 1 대입하면 3. 이것을 만족하는 그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줘야 돼요. 방정식을 풀 때. 두 번째 얘도 지금 여기 ax 있는 거니까 a-b에 여기 x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될 테고, 얘도 양변에 a-b로 나누기 위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류해야겠죠. 그럼 첫 번째 a-b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a-b가 0일 수도 있고요. 얘가 0이 아니면 양변 나눌 수 있는 거니까 x는 얘 약분되죠. 얘 a 플러스 b a-b인 거니까 약분되면서 a 플러스 b라고 써주는 거고, 만약 a-b가 0이라는 거는 a, b가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a 자리에다가 b 넣을 수 있죠. 그럼 여기는 0, x 여기다가도 a 대신에 b 넣으면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닐 때는 해가 얘가 나오고요. 얘가 0일 때는 해가 모든 실수 나오고, 이렇게 답을 써줘야 돼요.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항상. 세 번째는 얘도 지금 넘겨버리면 a제곱 얘가 5a가 넘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6 x는 얘는 a 넘어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양변에 얘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얘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나눠야겠죠. 근데 얘가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 a-3, a-2가 0이 아닐 때와 최고차항 계수 a-3, a-2가 0일 때로 나눠야겠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럼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나눌 수 있죠. 0이 아니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a-2는 약분되면서 x값은 뭐가 나와? a-3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는 얘가 0이라는 거는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또 나뉘겠네요. 여기서 a가 3일 수도 있고 또는 a가 2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a가 3이면 지금 일단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하면 얘가 0, x는 1, 여기 해는 없죠. 해 없음. 이번에 양변에 2 대입하면 0, x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모든 실수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여기 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a도 3이 아니고 a도 2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a가 3이 아니고 a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에서는 해가 이렇게 나오고요. a가 3일 때는 해 없음이 나오고요. a가 2일 때는 모든 실수 나오고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답을 써줘야 돼요. 그 너네 고1 내신 중간고사에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 문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답을 쓰는 거. 서술형으로도 많이 내는 거니까 객관식으로도 많이 내고, 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제 절대값이 보이잖아요. 절대값이 보이면 기본적으로 얘도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한 연습을 이제 계속 꾸준히 할 건데, 분류한다.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분류할 거예요. 분류 자체를.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몇이에요? 1이죠. 1. 1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그럼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실수 전체를 1을 기준으로, 이게 실수축인데 1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기준으로 분류해가지고 각각 해를 구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간에 따라서 절대값은 다르게 벗겨지는 거니까. 절대값 벗기기 위해서는 항상 구간 나누는 거예요. 구간 나누어서 그 구간에서 절대값이 다르게 벗겨지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절대값 안이 양수인 거니까 그대로 벗겨지고요.
이쪽에서는 지금 절대값이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벗기가 있겠죠. 절대값 없애기 위해서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건 약속인데 우리가 이 작은 거에 어차피 이제 실수 전체에서 조사를 할 거니까 여기 1에서도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이 등호는 항상 크다 쪽에 등호를 붙이는 거는 서로 약속이에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크다 쪽에 그냥 등호 붙여서 분류한다. 이건 약속인 거고요.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아니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럼 이때 방정식을 풀어보면 얘는 지금 x는 x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항상 나는 이 구간에서 방정식을 구한 거기 때문에 얘를 항상 여기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들어오나요? 그래서 얘는 해가 아니에요.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지금 절대값 아니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지금 2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얘 넘어오면 지금 3x,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얘를 항상 얘가 답이 아니라 항상 확인해야 돼요. 들어오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해는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절대값 푸는 방법이에요. 구간을 나눈 이유는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구간에 따라서 절대값이 다르게 벗겨지는 거니까. 그럼 얘도 분류해야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몇 개야? 2개죠. 아, 그러면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를 케이스 3개로 나눠요. 3개로. 첫 번째 이 구간일 때, 첫 번째 이 구간일 때, 세 번째 이 구간일 때마다 이 절대값이 다르게 벗겨져요. 하나는 플러스 플러스,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다르게 벗겨지거든. 구간에 따라서 절대값 자체가. 그래서 케이스를 3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케이스 나눠서 이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절대값 나오면 짜증나요. 절대값 나오면 짜증나네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짜증나는 문제를 선생님들은 좋아해요. 학교 선생님들은. 절대값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우리가 맨 뒤까지 배우면 얘를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을 배우긴 할 거예요. 그래프로 풀 수 있거든.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러면 한 2분 걸릴 거? 한 1분이면 풀어요. 그건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는 계속 케이스를 분류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하는 거.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구간, 이쪽 작을 때 있잖아요. 이쪽 구간에서 얘 부호를 판정을 하는 거예요. 부호 판정을 빨리 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 이것보다 작은 숫자 하나 있잖아요. 마3. 마3에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마3 대입하면 양수니 음수니? 음수죠. 마3 대입하면 양수의 음수예요? 여기다 대입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 마3 대입하면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 마3 대입하면? 음수. 절대값 아니 둘 다 음수죠.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의 x, 얘 계산하면 1 넘어가면 6이 되는 거고, x가 마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온 거는 반드시 구간 안에 확인해 봐야 돼요. 들어가는지. 그럼 얘가 구간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회. 다시 이 사이에 있는 해 아무거나 생각해 볼래. 0 있죠. 0. 0을 여기다 대입하면 양수니 음수니? 양수. 여기 0 대입하면 음수. 그럼 여기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지우면 안 돼요. 지우지 말고 나는 얘를 0x라고 써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얘 넘어가면 뭐예요? 5죠. 이것을 만족한 해는 있나요? 없죠. 좌변 0이고 얘는 온 거니까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오네요. 이 구간에서는. 다시 이 구간에서 이제 4를 여기다 대입해봐요. 4 대입하면 양수죠. 4 대입하면 양수. 절대값 아니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얘는 둘 다 플러스 그냥 나오겠네요.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 3은 7인 거고, 얘는 지금 2x
마일 넘어오면 8인 거고, 그럼 x가 이제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여기 들어가나요? 네. 그래서 해는 x가 마3 또는 x가 4 이렇게 답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약속인데 우리가 이제는 콤마 자체가 원래 그리고의 의미거든. 또는의 자체가 얘 또는 얘인 건데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맨날 귀찮은 거니까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이런 근을 구할 때 이거의 의미를 그리고의 의미도 있지만 방정식 풀다 보면 이거를 또는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 자체가 그리고일 때도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거나 뭐 이런 걸 풀 때 이렇게 써도 그냥 또는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수학적인 약속. 수학적인 약속이고요. 그럼 얘도 몇 개로 나눠야 돼요? 세 번째 문제도. 원래는 세 개로 나눠야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랑 뭐야? 1이랑 3인 거니까 원래는 1이고 3이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일이 다 풀어야 되는 건데 양쪽에 절대값 있을 때는 특별하게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쪽에 절대값 있으면 나는 얘를 뿔마 b 이렇게 풀어서 방정식을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뿔마 b 양쪽에. 당연히 각각 절대값은 서로 같거나 서로 부호가 다르겠죠. 양쪽에 절대값 붙어있는 거가 서로 같다는 거는 서로 똑같거나 아니면 서로 부호가 다르거나 둘 중 하나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형태 문제도 원래는 케이스 3개 나눠서 풀어야겠지만 양쪽에 절대값이 있는 형태에서는 얘를 그냥 뿔마 3마 x 이렇게 근을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정식을. 그럼 첫 번째는 지금 x-1이 3마 x라는 방정식 하나 풀고 x-1이 마3 플러스 x라는 방정식 하나 풀고 두 개 방정식을 풀라는 거죠. 그럼 얘 넘어가면 얘가 2x가 4가 되는 거고 그럼 x가 2가 되겠네요. 그럼 얘 자체에서도 넘어가면 0x가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여기에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절대값 있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양쪽에 절대값이 없잖아요. 그럼 구간 나눠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구간 나눠가지고 짜증나지만. 이게 이제는 시계 문제인데 우리가 중1 때 시계 문제 배우는데 학교 문제에서 시계 문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버려도 돼요. 분침 거 알죠? 분침은 1분에 몇 도씩 움직이고 시침은 몇 분씩, 시침은 1분에 0.5도씩 이거 막 계산해서 중1 때 이런 거 했었거든요. 시계 문제 해가지고. 그래서 두 개 일치할 때는 두 개 빼가지고 뭐가 몇 도이다 막 이거 했는데 풀지 마요. 고등수학에서 시계 문제로 내신 문제 낸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굳이 막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말아요. 너네 이젠 그럼 활용 문제에서 벗어났잖아요. 막 시계 문제, 농도 문제. 농도 문제는 좀 나와요. 농도 문제까지는 알아야 돼요. 시계 문제는 이제 안 나와요. 시계 문제 그 중1에서도 안 다루거든 잘. 그렇기 때문에 교과과정에서 거의 빠졌기 때문에 시계 문제는 뺄 거예요 그냥. 괜히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요. 혹시 궁금한 사람은 와요. 시계 문제 알려줄 테니까 방법.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총 3가지예요. 3가지. 첫 번째는 인수분해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완전제곱식을 공식화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인수분해해서 풀겠다는 거는 만약에 다음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대요. 그러면 지금 양변에다가 나눌 수 없는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수 있으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푸는 걸 인수분해해서 푼다는 거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꼴로 고쳐가지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렇게 푸는 걸 인수분해 한다는 거고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 3은 얘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거의 근을 구해보래요. 그럼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우리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얘 넘겨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절반의 제곱이 양쪽에 해도 상관이 없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x-1은 더 이상 이거의 근은 존재하죠.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래서 x는 1 뿔마 루트 2i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만들죠. 맨날 이렇게 푸는 게 너무 귀찮은 거니까. 완전 제곱식 푸는 게 너무 귀찮은 거니까 a가 양수를 기준으로 우린 똑같이 하는 거죠. ax제곱 플러스 bx 마시 해가지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을 하기 전에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를 먼저 1로 만들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a를 나눠도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을 이제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하겠죠. 이거 절반하면 2분의 b인데 그거의 제곱은 4분의 a제곱 b제곱을 양변에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만큼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고 이만큼 이제 통분하면 얘가 지금 4a제곱에 b제곱 앞에 쓰고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 a 플러스 2a분의 b는 얘가 뿔마 전체 루트 씌울 건데 이거 얘 루트 씌워봤자 2a로 나오죠. 얘 제곱 2a의 전체 제곱인 거니까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2a분의 얘가 지금 넘어오면 우리 분모가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b의 이제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제 근의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외워서 계산하는 거죠. 맨날 이제 완전 제곱식 쓰지 않고. 그리고 혹시 짝수근의 공식 안 해온 학생은 그거 짝수근의 공식 나 아직 못 외웠다. 짝수근의 공식 안 쓴다. 아는 학생 있어요? 짝수근의 공식 반드시 활용해야 돼요. 짝수근의 공식. 만약에 얘가 짝수면 짝수라는 거는 항상 2로 묶이죠. 짝수라는 건 항상 2 곱하기 어쩌고 걸로 고칠 수 있는 거죠. 짝수라는 거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b는 2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b' 이 b의 절반을 의미해요. b의 절반. 그럼 여기다 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2b' 뿔마 루트 2b' 제곱하면 얘가 4b' 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니까 얘 4로 4 묶으면 2로 나오죠. 그럼 2가 다 약분되는 거죠. 이렇게 다 약분되는 거니까 얘를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배우죠. 짝수근의 공식. 마이너스 b 절반. 짝수근의 공식 반드시 이거 안 쓰면 속도에서 밀리는 거니까 혹시 이거 안 사용 안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짝수근의 공식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 이거의 근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 얘가 짝수인 거니까 짝수근의 공식 쓰면 얘는 a분의 a분의 1인 거니까 이거 절반 마이너스 b 절반 이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1 뿔마 루트 4i 얘는 1 뿔마 2i 이렇게 나오겠네요. 우리가 수의 체계를 확장하고 나서부터는 방정식의 근은 항상 차수만큼 무조건 존재해요. 얘가 허근 이렇게 나오는 거를 허수인 근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는 허근이라고 할 거예요. 허근 허수인 근 허수인 근 그리고 실수인 근은 실근이라고 하죠. 실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2차 방정식에서
여기 안에 있는 얘 있잖아요. 얘를 따로 빼가지고 D라고 이름을 붙이죠. discrimination 판별한다의 그 영어 약자를 따서 D라고 쓰고, 우리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로 근을 판별하죠. 얘가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 허근을 갖는지 얘가 결정해요. 항상 우리가 2차 방정식 풀면 이 A, B, C가 항상 실수일 때만 풀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A, B가 실수가 아니어도 근의 공식은 적용이 되는데 얘가 실수가 아니면 판별식이 적용이 안 돼요. 나중에 판별식 계산 문제에서 만약에 A, B, C가 실수가 아닌데 판별식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근을 이렇게 구했는데 만약에 A, B, C가 실수면 얘가 실수죠. 얘도 실수죠. 그러면 i가 나올 공간은 얘밖에 없는 거지. 얘가 음수면 루트 마이너스 얘가 이쪽에서 i가 나오는 거니까 허근이 되는 거고, 이쪽이 양수면 얘도 실수가 되는 거죠. 이 루트 안이 양수면 맞죠? 얘가 0이면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0인 거니까 중근이 나오는 거죠. 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b 대신에 2b 다시 넣을 수 있다 그랬지. 얘가 만약 짝수면 그럼 여기다 2b 다시 넣으면 4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니까 양변 4로 나누면 4분의 d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를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하죠. 4분의 d를 짝수근의 공식, 그냥 판별식. 짝수이면 짝수근의 공식 이용해야 돼요. 짝수 판별식 이용해야 돼요. 짝수 판별식.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을 할 거예요. 저 판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관련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우리가 다음 해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실근 허근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이용할 거예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 써도 되고, 아니면 짝수 판별식 4분의 d 이용해도 되고요.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두 개 둘 중 하나 이용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홀수니까 그냥 판별식 이거의 제곱 49 마이너스 4ac.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판별식, 어차피 근을 구하면 되지만 판별식을 이용해 볼까요? b가 0이죠. b 제곱. 근데 0도 짝수인 거니까 0의 절반은 0이고요. 마이너스 ac. 그러면 실근을 갖겠네요. 실근. 얘는 그냥 근을 구해볼까요? 근을 얘 이렇게 하면 근이 어떻게 돼요? 뿔마 2i 이렇게 나오네요. 허근이죠. 허근. 앞으로 차수만큼 근이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거는 인수분해 이용하거나 근의 공식, 어차피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제곱식이라는 거는 어차피 근의 공식,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을 공식화한 게 근의 공식인 거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 풀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얘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항상 얘를 이제 계산할 때 조금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야지 좀 잘 보이거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넣어요. 마이너스 4ab. 그럼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고 합해서 얘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2a, 2b 곱해서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그러면 x 플러스 2a 얘는 x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x 값을 마이너스 2a 또는 2b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x 값 자체가.
얘도 ab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안으로 넣어버리고요. 얘가 0인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하면 크로스 얘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얘 근 자체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러면 b분의 a 또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차피 얘가 bx 마이너스 a, ax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니까. 절대값이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머릿속에 절대값이 나오면 그냥 분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모든 걸 버려놓고 해야 돼요. 절대값이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막 양변을 제곱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 해야겠구나. 그럼 이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기준으로 분류하니?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첫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요. 그럼 얘가 3x 마 3의 거니까 마 10은 0, 얘가 5, 2, 뿔마. 그럼 x값에 이제 마이너스 5 또는 2가 나올 텐데 이 두 개의 근 중에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만. 그럼 둘 중에 들어간 거는 얘만 들어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작을 때는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 거니까 마 3x 마이너스 플러스 3인데 마 7하는 거니까 마 4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 거니까. 그럼 x가 이제 4 또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두 개의 근 중에서 얘만 근이 되겠죠. 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 건 얘인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보이면 무조건 분류해서 푼다. 분류를 해서. 이번에는 최고창 개수가 지금 더럽잖아요. 그럼 최고창 개수를 항상 1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1로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유리수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다 뭐 곱해주면 돼요? 켤레를 곱해주면 되겠죠. 전체에다가 나는 루트 2 마이너스 1을 루트 2 플러스 1을 전체 항에다가 얘 다 곱해줄 거죠. 그럼 최고창 개수는 뭐가 되니? 최고창 개수는 x 제곱. 얘한테 곱하면 지금 유리수는 얘가 3 마이너스인 거니까 뭐가 돼요? 계산해봐. 3 마이너스 2 1 그 다음 무리수는 2루트 2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인 거니까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둘 다 뭐 하면 돼요? 플러스 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인 거니까 이거의 근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 그러니까 최고창이 지금 무리수가 나오거나 이제 허수가 나오면 얘는 실수로 곱혀주고 얘는 유리수로 고쳐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잘 안 보이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전체에다가 i를 곱해주면 되겠죠. i. 그럼 i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 곱하면 2i, 얘한테 i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다 i 곱하면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자체를 x제곱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인수분해 눈에 보이면 인수분해 하면 좋은데 얘 자체를 내가 i 곱하기 뭘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i? 뭐?
i랑 뭐 곱해야지만 i-1이 나와요? i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i 플러스 곱해선 얘가 나오고요. 더해선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앞에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두 개 더해야지만 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자체가 얘가 x-i x-i-1은 0이 될 테니까 x값은 i 또는 i 플러스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고요. 인수분해 안 보인다 그럼 근해 공식에다가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하고요. 최고 좋은 거는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인수분해. 그래서 앞에서 인수분해를 계속 연습했던 거고. 우리 하나만 하고 잠깐 쉴 건데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켤레에 관련된 거예요. 켤레. 켤레근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실계수라는 거는 실수인 계수인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방정식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2i래요. 그럼 다른 한 근은 이거의 켤레다라는 내용이에요. 켤레근 관련돼 가지고 그 이유는 얘 근해 공식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내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2a분의 루트 b 이렇게 쪼개 써도 상관이 없죠. 쪼개 써도. 그러니까 근 자체가 얘 또는 이거라는 말이잖아요. 근 자체가. 그 말 자체는 지금 ABC가 실계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실수고요. 얘도 실수예요. 그럼 i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얘랑 얘밖에 없는 거죠. i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지금 음수가 돼서 i가 나온다는 건데, 근데 얘가 이제 뿔마인 거니까 켤레로 나오겠죠. 켤레로. 모양 똑같잖아요. 모양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거니까. 만약에 지금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다른 한 거는 켤레다. 이게 켤레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실계수 2차 방식에서 한 근의 i가 보이면 다른 한 근은 켤레다. 반드시 얘 조건이 붙어야 돼요. 이 조건이 없으면 얘를 또 이용을 못해요. 나중에 심화 문제로 가면 얘가 없는데 얘 성질 이용해서 문제 풀면 틀리게끔 문제 내거든.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복소 상등 써야 돼요. 그런 형태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내신 문제 막 이제 풀어볼 텐데 뭐 이거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풀겠죠. 내신 대비되면 내신 문제를 풀겠죠. 그럼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특히 수상 파트는 많이 풀어본 학생일수록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 하부터는 누가 더 개념을 완벽하게 했냐가 중요한데 수학상 파트는 연산 파트이기 때문에 누가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냐의 싸움이거든. 이쪽 파트는. 그리고 딱 고1이 끝나잖아요. 그럼 수상에 있는 70% 내용은 다 까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I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나와요. 고2 때부터. 다 필요 없는 내용이 한 고1 때만 나오는 게 한 70%? 70%는 뭐야? 60% 정도? 60% 정도는 딱 그때 시험이 끝나자마자 다 날려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60% 정도는. 근데 우리가 수학상 시험 보기 위해서는 잡스러운 거를 정말 많이 알아야 돼. 이쪽 파트는. 혈렉은도 뭐 잘 고2 때부터는 잘 쓰지도 않아요. 야, 그러면 야 실계수 2차 방정식인 거 이렇게 나오면 유리계수 2차 방정식에서 유리계수라는 거는 계수들이 다 유리수라는 거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지금 ABC가 유리계수니까 얘 유리수고 유리수니까 루트가 나올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한근은 켤레다. 이거는 유리계수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의 루트가 보이면 다른 한근은 켤레다.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다른 한근에 i가 있으면 다른 한근은 켤레다. 이게 켤레 관련된 내용이고요. 켤레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 문제만 풀고서 잠깐 쉴 건데, 얘는 이제 증명하는 거는 뭐 이렇게 증명을 안 할 거고요. 다음 a 플러스 bi가 2차 방정식의 해일 때 켤레가 방정식의 해임을 보이시오라고 했죠. 그리고 실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걸려있죠. 그럼 뭐 당연히 켤레인 건데 이거를 이제는 근의 입장에서 한번 증명해 보래요. 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증명을 해볼 건데, Z가 A 플러스 BI가 이거의 근이라고 했죠. Z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플러스 P, Z 플러스 Q는 0은 참인 등식이에요. Z가 저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Z바도 이거의 근임을 보이고 싶대요. 얘가. 그럼 이 Z 내가 여기 전체에다가 양쪽 켤레도 되니? 양쪽 켤레도 돼요? 양쪽에다가 내가 켤레 하는 거는 돼요, 안 돼요? 실수니까? 상관이 없죠. 어차피 전체에다 양쪽 켤레 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양쪽에다가 똑같이 켤레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럼 0의 켤레는 0이죠. 그리고 더하기는 각각 켤레 가능하다라고 했죠. Q의 켤레는 그냥 Q죠. 그 다음 얘 각각 켤레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P의 켤레는 그냥 P죠. 그리고 얘 제곱의 켤레는 여기 안으로 얘한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제곱의 켤레는. 그러면 지금 얘가 참인식에다 양쪽에 켤레를 한 거니까 얘도 참인식 맞나요? 얘도 참인식 맞아요? 지금 얘가 3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근이 Z 바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양쪽 켤레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한 거예요. 참인식에다가 전체 켤레 한 거는 참인식이고요. 그래서 참인식 이용해서 이걸 만든 거고요. 걔는 얘가 참인 거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Z바도 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메가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오메가 저번 시간에 잠깐 알려줬었는데, 오메가는 이제는 주기 3짜리거나 주기 6짜리인 걸 말하는 건데 우리 얘를 오메가라고 할 거예요. 오메가를 이제는 표현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인데, 너네한테 x는 3승이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이게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 1 이거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럼 얘가 지금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니까 여기선 실근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허근이라는 거는 i가 존재하는 건데 그 허근 여기에 근인 거죠. 여기에 근. 그래서 너네한테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 뭐 한 허근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 아니면 이거에 직접 근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거 근의 공식 써가지고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루트 3i 이렇게 되겠죠. 213 복소수라고 하는데 213 복소수
이거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x가 이거이다. 그걸 이렇게 주든지 이렇게 주든지 이렇게 주든지.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일단은 오메가가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3승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메가가 이거의 근이기도 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얘가 실계수 3차 실수인 계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한 허근이 오메가인데 얘가 실계수 2차 방정식이죠. 그럼 하나의 근이 오메가야. 그럼 다른 한 근은 켤레다. 이 내용 있죠. 그럼 오메가 봐도 이거의 근이면서 이거의 근인 거니까 내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오메가 3승도 1이고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근각에서 관계 이용해서 이 두 근이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우리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개수만으로 구하는 거 있죠. 혹시 이거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표현하니?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도 두 근의 합은 몇이에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은 1. 세 번째, 우리 켤레는 양변에 오메가 나누면 오메가 분의 1가 똑같죠? 여기서 내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과 똑같네요. 다른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켤레가 될 수도 있고요. 역수가 돼도 상관이 없고요. 제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게 한 것뿐이지 다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메가 바나 오메가 분의 1이나 오메가 제곱이나. 그래서 우리가 딱 이 문장 하나 줬으면 난 이 세 개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첫 번째는 근이라는 거 의미.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는 거 이용해서 첫 번째씩 유도하고요. 그 다음 근각에서 관계 이용해서 두 번째씩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두 개씩을 이용해서 얘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근의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식을 유도하고 근각에서 관계 이용해서 두 번째식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식과 두 번째식 이용해서 얘를 유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를 뭐 외우면 당연히 까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2차식을 주면 뭐 할 수 있다 그랬니? 차수를 떨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변에 내가 오메가 나눠도 상관없나요? 양변에 오메가 나눠주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 되는 거고 역수의 합이 나오네요. 2차식에서. 2차식에서 역수의 합을 나오면 우리는 이런 것들 다 구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네들. 그리고 얘로 인해서 또 나오는 게 연속된 정수. 3개씩 묶으면 0이거든. 얘 오메가 n승으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얘가 몇이라고 알려줬어요? 0인 거죠. 그래서 얘도 0이네요. 그러니까 3개씩 묶으면 0이다. 그리고 얘 오메가 3승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 뭐 100승 이거 있잖아요.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니? 1이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오메가 3승이 1인 거니까 얘는 1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오메가 3승이 1이라서. i도 같은 원리가 있었죠. i 4승은 1이라서
i의 백승을 4로 나눈 나머지로 바꿀 수 있었죠.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오메가 3승이 1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바꿀 수 있다. 이 내용을 써놓고요. 그럼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혹은 오메가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죠. 그럼 나는 이 문장만 보고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오메가는 여기에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고요. 대입.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오메가 3승은 1이고요. 얘도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바라보고서 하면 되죠. 이거 2차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오메가 반은 1이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서 이제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 때문에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오메가 101승. 오메가 101승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되겠죠.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겠죠. 이 값은 0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다 바꿔보래요. 1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 제곱. 근데 우리가 얘를 일단 차수를 다 떨굴게요. 차수. 우리 오메가 3승은 몇이니? 1이죠. 1. 오메가 4승은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 그래서 쟤는 5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6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다 지금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표현한 거예요. 얘를. 그런 다음에 이제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얘 다 더하면 숫자 다 더하면 몇이니? 몇이죠? 12? 12?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7 오메가고요. 얘랑 계산하면 이제 9 맞죠? 이렇게 2차식을 보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지? 차수를 떨굴 수 있다라 그랬죠. 여기 대신에 뭐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여기다 이제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9에 얘 계산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오메가에다가 얘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A가 3,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차수 떨구고요. 얘를 이용해서 마지막 2차를 1차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이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하나의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도구로. 그러니까 얘 한 문장을 주고서 내가 얘를 이제는 쓰고서 시작을 해요.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얘를 이제 외우면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오메가 3승 플러스 1은 0인 거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실근인 거고 오메가라고 하는 게 3승인데 x로.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자체가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고요. 이쪽에선 실근 나오고 이쪽에서 허근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은 오메가인 거고 다른 한근은 실계에서 2차 방식에서 한근이 허근이면 다른 한근은 켤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얘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근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럼 얘는 오메가 3승이 1이 아니라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리고 다시 이 오메가는 이거의 근이기도 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바도 이거의 근이면서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 3승 마이너스 1은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다시 근각계수관계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몇이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1. 오메가 반을 양변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1과 똑같고요. 다시 여기에서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양변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똑같은 거니까 이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똑같네요. 그래서 얘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내가 이게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딱 이 문장을 보고서 이 문장을 딱 문제 주잖아요. 그럼 근의 정의 이용해서 얘네 둘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근계 이용해서 얘네 둘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반은 양변 오메가 나눠서 역수랑 똑같고 여기에서 양변 오메가 나눠서 얘랑 똑같고 내가 손으로 직접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그냥 외우는 거는 당연히 그냥 이거를 생각 없이 이거를 외우면 당연히 100% 까먹어요. 100% 까먹기 때문에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내가 유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 유도를 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로 인해서 오메가 6승 1인가요? 6승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 오메가 8승이 몇이라는 거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저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써봐요. 지금.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보면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잘라낸 다음에 남은 직사각형과 처음 직사각형이 닮은 꼴이래요. 지금 이 직각사각형이랑 이 정사각형 잘라내고 남은 이 직각사각형이 닮음이래요. 닮음. 그랬을 때 직사각형의 짧은 변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비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지금 큰 직각사각형의 짧은 길이가 여기고요. 그리고 지금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 b에 대한 긴 변의 길이 b. 직각형 짧은 변이 이거를 구해보라는 거죠. 길이 b 자체를 큰 직각형의 짧은 변 길이 분의 긴 변의 길이 b를 구해보래요. 어차피 b인 거니까 나는 여기를 1대 x라고 나와도 상관이 없나요? 어차피 우리는 2대 3을 양변 2로 나눠서 1대 2분의 3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로 쓰려고. 미지수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안 좋잖아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죠. 2대 3은 어차피 1대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한쪽을 항상 1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그냥 미지수 하나로 놓고 1대 x라고 놓고서 이 x를 구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1이겠네요. 얘가 1이면 얘도 1. 그럼 이만큼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x-1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변의 길이는 1, 여기가 1인 거니까. 근데 우리는 큰 직각사각형이랑 짧은 직각사각형이랑 닮았대요. 그럼 닮은 비를 쓸 수 있겠네요. 닮은 비 쓰기 위해서. 짧은 변 1 대 여기에서 짧은 변은 x-1이죠. 짧은 변 대 짧은 변은 긴 변 대 긴 변, x 대 얘 긴 변은 1. 이렇게 닮은 비를 쓸 수 있겠죠. 두 개가 닮았다라고 문제에서 말해줬으니까. 그럼 내항이곱은 외항이곱과 같다라고 쓰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1인 거고 1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근해 공식 이용해서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5가 되겠죠. 근데 x라는 건 양수죠. 그럼 둘 중에 뭐가 근이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는 음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네요. x값이. 마이너스 루트 5는 음수인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1대 x인 거니까 1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양변에 뭐 2를 곱해가지고 2대 1 플러스 루트 5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요. 답을 쓸 때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거 미지수를 최대한 작게 우리를 a 대 b라고 잡는 순간 미지수가 많잖아요. 두 개나 되는 거니까. 처음에 포인트는 1대 x라고 논다. 포인트랑 그거 하나죠. 그 다음 닮은 비 쓰는 거랑. 그거 관련돼서 알려주려고 했던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조금 속도를 위해서 배수 판정법을 조금 정리할 거예요. 배수 판정법. 만약에 이걸 3을 나눈번지로 바꾸라고 하면 몇일까요? 네, 2. 이게 바로 나오나요? 그거 3의 배수 판정법 어떻게 하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정리할 거예요. 각 자릿수의 합. 첫 번째는 이제 2의 배수 판정법, 3의 배수 판정법, 4의 배수 판정법, 5의 배수 판정법, 7의 배수 판정법은 안 배우고요. 6의 배수 판정법, 8의 배수 판정법, 그 다음에 9의 배수 판정법까지 각각. 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일단은 얘네들 2의 배수랑 5의 배수. 2의 배수 판정법. 네, 뒷자리가 짝수면 되겠죠? 1의 자리가 0 짝수. 0도 짝수예요. 0도. 5의 배수 판정법은 맨 끝 두 자리가 00 또는 5의 배수. 이렇게 보는 거죠. 맨 끝 뒷자리.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쓰면 내가 얘를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1000의 자리는 10의 몇 승이야? 공이 몇 개 붙어야 돼요? 3개? B 곱하기 10의 제곱, C 곱하기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5의 배수라는 거는 5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고 얘는 5로 나눠 떨어지죠. 얘는 5로 나눠 떨어지죠. 뒤에 것만 5로 나눠 떨어지면 돼요. 뒤에 수만. 그래서 00 또는 뒷자리가 5의 배수면 돼요. 그리고 3의 배수 판정법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그 이유는 얘가 내가 A 곱하기 999 더하기 A라고 써도 상관없나요?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얘를 99B 더하기 B라고 써도 상관없나요? 그럼 두 개 더하면 100A인 거니까. 내가 얘를 9C 더하기 C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얘를 플러스 D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 그럼 여기서 얘는 9로 3으로 나눠 떨어지죠. 3으로 묶이는 수, 3으로 묶이는 수, 3으로 묶이는 수. 결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얘만 3으로 묶이면 3의 배수. 그래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라는 거예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
예, 잘못 썼죠. 그냥 끝자리만 뭐가 되면 되죠? 미안해요. 끝자리 0 또는 5면 되죠. 그러니까 1의 자리. 끝자리라고 하는 거. 1의 자리라고 할게. 1의 자리. 1의 자리만 0 또는 5면 5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4의 배수가 이거죠. 4의 배수가 4로 묶이나요? 100은 무조건 4로 묶이죠. 얘도 100을 갖고 있죠. 얘도 4로 묶이고 얘도 4로 묶이는 거니까 얘만 4로 묶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또는 00. 그러니까 00 이렇게 붙어도 이제 4의 배수긴 한데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또는 00. 8의 배수. 얘까지는 됐다. 얘까지만 정리할게. 뒤에 거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니까. 6의 배수는 6의 배수가 2 곱하기 3이잖아요. 6의 배수이기 위해서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지금 1의 자리가 짝수이면서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300, 35, 8, 1 얘는 각 자릿수의 합이 몇이야? 9죠. 그럼 얘는 3의 배수죠. 얘는 각 자릿수의 합이 몇이에요? 3의 배수죠. 3의 배수면서 2의 배수죠. 이 수는 6의 배수. 이렇게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배수 판정할 때. 나머지 밑에 거는 뭐 나오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5가지만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i랑 허수 간단하게 고칠 때 얘를 간단하게 고쳐보래요. 2028. 그럼 2028을 4로 나눌 필요 없이 얘네 두 자리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4로 나뉘나요? i라고 했을 때 i는 4로 나누면 나머지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자리만 보고서 얘는 1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맨 뒤에 두 자리만 보고서 만약에 오메가는 3을 주기로 갖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2, 1, 3, 4 이렇게 있으면 얘 다 더하면 몇이야? 10이죠. 10을 3으로 나누면 1 이렇게 간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 이걸 굳이 3으로 니은자 이거 하지 말고요. 니은자 이거 이러고 있지 말고